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지 일주일도 채 안 된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고 계십니다. 취임 첫날 야근, 출근길 통제 최소화, 회의다운 국무회의, 실용적인 대통령실 개편, 한미 외교 복원 등 비정상의 정상화가 차례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정에 임하는 자세와 일하는 방식은 지난 정권과 비교되며 국민들께 제대로 된 효능감을 드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주권 정부를 뒷받침하는 든든하고 실력 있는 여당으로서 국민들께서 행사하신 한 표의 힘을 온전히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을 무덤으로 만든 주범이 정진석 전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파견 공무원에게 전원 복귀를 지시하고 기존 대통령실의 생성 자료는 모두 파기되었고 컴퓨터는 초기화됐습니다. 새 정부의 업무를 고의로 방해하고 대통령 기록물법을 위반하고 국가 자료를 은폐한 중대 범죄 행위입니다. 내란죄 증거 인멸을 시도한 건 아닌지 엄정 수사로 밝혀내야 합니다. 국가 기강을 무너뜨리는 범죄 행위의 진상을 파헤쳐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충격적인 국기문란 사건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는데요.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실이 차기 정권에 인수인계해야 할 핵심 자료를 대부분 삭제하고 파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순히 문서만 파기한 것이 아닌데요. 대통령실 홈페이지의 소스코드까지 삭제하고 공식 SNS 계정도 통째로 지워버리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건 정상적인 정권 이양이 아닌데요. 의도적으로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윤석열 정권의 증거를 은폐하려는 시도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도 드러났는데요. 대통령실의 정무직 공무원 80여 명이 여전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일은 하지 않고 사직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버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이들로 인해 새 정부가 새로운 인사를 임명하지도 못하고 기존 인력을 교체하지도 못하는 알박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은 인수인계 차원을 넘어선 고의적인 업무방해입니다. 이처럼 자료를 없애고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인사까지 마비시키는 행위는 단순한 무책임을 넘어선 범죄인데요. 정권 말기까지 국정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실이 오히려 국정 혼란을 조장하며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윤석열 정권의 이 같은 행동은 헌법에 반하는 명백한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국정 이양은 의무이고 기록은 국민의 자산인데요. 이 모든 걸 파기하고 지워버린 채 권한만 쥐고 흔드는 행태는 권력남용이자 역사에 남을 퇴행입니다. 이제라도 이 만행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법적 책임이 뒤따라야 하는데요. 윤석열 정권의 마지막 흔적마저도 이렇게 국정농단으로 얼룩진 채 기록되는 흑역사로 남게 됐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마지막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정진석이 대통령실의 PC와 프린터, 이메일 계정까지 파기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는데요. 단순한 내부 정리가 아니라 정권 이양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기 위한 증거인멸 시도였다는 점에서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현재 경찰은 이 사건을 반부패 수사대에 배당했고 정진석을 정식 입건했는데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대선을 불과 2주 앞둔 시점에 윤석열 정권이 군 정보기관, 즉 방첩사령부까지 동원해 대통령실 하드디스크와 컴퓨터 부품을 없애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건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 컴퓨터도 프린터도 사람도 없는 무덤 같다고 표현했던 그 장면이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철저하게 기획된 범죄였던 겁니다. 이번 고발은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가 주도했는데요. 정진석 전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등을 직권남용, 공무집행 방해,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이 정권이 넘어가는 걸 막기 위해 조직적으로 인수인계를 거부하고 전산장비와 사무기기를 파쇄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핵심인데요. 이들은 대선을 불과 2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물리적으로 파기하려 했고 심지어 군 정보기관인 방첩사령부까지 동원됐다는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방첩사 정보분석실 소속 간부가 안보실 파견 인물에게 지침을 전달했는데요. 그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대통령실 PC와 하드디스크를 27일까지 파쇄하고 28일에는 방첩사가 와서 모니터 등 부품을 수거해 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정리 작업입니까? 누가 봐도 정권 교체 직전에 증거를 없애기 위한 작전이었던 건데요. 국회 국방위 핵심 관계자도 방첩사가 실무자까지 따로 편성해 자료 수거에 나설 준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비서실, 안보실, 방첩사까지 줄줄이 연루된 국가 차원의 은폐 공작이 벌어졌다는 건데요. 이쯤 되면 윤석열 정권의 실체가 무엇인지 명확해졌습니다. 방첩사까지 동원해서 없애려고 했던 대통령실의 자료들 철저히 수사해서 낱낱이 밝혀내야 합니다. 꼭 무덤 같습니다. 황당무계합니다. 용산 대통령실에 처음 들어간 이재명 대통령의 일성이었는데 그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대통령실을 무덤으로 만들려던 자들은 바로 내란 숙의 윤석열의 가신들이었습니다. 대선을 2주 앞두고 대통령실에서 PC와 하드디스크 등을 물리적으로 파쇄하기로 결정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내란의 핵심 세력이던 방첩사령부까지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일찌감치 대선 전에 제기했던 파쇄 명령 의혹에 대하여 단호하게 허위라고 내놓았던 당시 대통령실의 입장 또한 모두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물리적인 파쇄란 일반적인 자료 삭제를 넘어서 때려 부순다는 말입니다. 내란 숙의 윤석열의 집무실인 대통령실은 그 자체로 내란 획책의 가장 중요한 거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획책하고 도모했던 이 무도한 자들이 대통령실을 아예 무덤 수준으로까지 초토화시켜서 철저하게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절대로 조금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진석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이미 경찰에서 입건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정진석뿐만 아니라 관련된 안보실, 국군 방첩사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하여 낱낱이 그 전모를 밝혀내야 합니다. 사실 민주당은 이런 움직임을 대선 전에 이미 경고한 바 있었는데요. 정진석이 인수인계는 없을 거라며 PC를 파쇄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은 허위라고 부인했지만 지금은 경찰 수사에 군 내부 문건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무덤 같다는 표현은 과장이 아니라 현실 그 자체였던 건데요. 윤석열과 정진석 그리고 군까지 연루된 조직적 증거인멸 행위가 그 무덤의 실체였던 겁니다. 정권 교체기마다 인수인계를 둘러싼 마찰은 있어왔지만 이렇게 대놓고 국정을 방해하고 시스템을 망가뜨린 사례는 전무후무한데요. 이건 단순한 정치 공작이 아니라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쿠데타 시도와 다름없습니다. 게다가 대통령실 홈페이지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요. 사진이나 글만 지운 게 아니라 홈페이지를 구성하는 소스 코드 자체를 삭제해버렸습니다. 기본 틀부터 다 날아간 상태라 새 정부는 홈페이지를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하는 처지인데요. SNS 계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이 파면된 지 2달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윤석열 사진이 대통령실 공식 계정에 걸려 있고 심지어 계정 소유권조차 넘겨받지 못해 손도 못 대는 상황인데요. 대통령실 측은 법적 절차를 거쳐야 계정을 되찾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홈페이지, SNS, 컴퓨터, 프린터 하나 없는 상황에서 시작한 새 정부는 인력난까지 겪고 있는데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별정직 공무원 80여 명이 출근도 하지 않으면서 월급은 꼬박꼬박 받아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사직할 뜻도 없고 일도 안 하면서 자리만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정권이 바뀌면 정무직은 사직하는 게 통상인데요. 이들은 그런 상식조차 무시한 채 혈세만 축내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 파견된 공무원이 과로로 쓰러지는 일까지 벌어지게 된 건데요.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대통령실 업무 도중 쓰러져 입원한 직원을 어젯밤 병문안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직접 글을 올리며 직원을 걱정하고 격려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대통령실에 파견돼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해왔습니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에서 인사검증을 할 인력과 시간이 현실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이지만 대통령실 직원들은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최적의 인재를 찾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들은 단체로 미친 걸까요? 대통령실 관계자와 강유정 대변인도 모두 이건 인수위 없이
정부가 출범해서 생긴 인력 문제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인력난이 아니라 전 정권의 고의적인 국정 방해가 원인이라는 데 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번 사태에 대해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만든 반국가 행위라고 규정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도 내란 증거를 인멸하고 새 정부의 국정 운영을 방해한 명백한 범죄라며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사실상 국기문란, 헌정유린, 국정 파괴, 쿠데타 기도까지 있었던 셈인데요. 정진석을 포함한 관련자 전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건 정진석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 전체의 실체를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건이기 때문인데요. 이제 검찰과 경찰은 선택해야 합니다. 국민의 눈을 속일 것인지 아니면 헌법을 지킬 것인지 말이죠. 진실을 외면하는 순간 공범은 정진석 하나로 끝나지 않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한국의 최근 대통령직 인수 과정을 둘러싼 여러 논란 또 의혹에 관한 것입니다. 네. 이 윤석열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단순 행정 마찰 이상으로 뭔가 조직적인 업무 방해 또 자료 파괴 같은 게 있었다 이런 주장이 담긴 자료들이에요. 네, 그렇죠. 이 자료들이 말하려는 핵심 내용이 뭔지 그 의미는 또 뭔지 좀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시작부터 좀 흥미로운데요. 정권 교체 직후의 대통령실 분위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무덤 같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내용이 있네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제공된 자료들을 보면 단순한 느낌이나 비유가 아니었다 이런 정황들이 제시되고 있어요. 네.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그 자료들이 주장하는 핵심은요. 아주 광범위한 자료 파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광범위하다면 어느 정도로요? 그러니까 단순 문서 파쇄 뭐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사용하던 컴퓨터를 그냥 전부 초기화 해버리고 전부요? 네, 심지어 대통령실 홈페이지 소스 코드나 뭐 공식 SNS 계정 같은 것까지 삭제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아, 소스 코드까지? 그렇죠. 이 출처들은 이런 행위들이 이전 정부 측에서 새 정부의 업무를 의도적으로 마비시키고 또 어쩌면 특정 증거들을 인멸하려 하는 시도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시스템 마비 시도라. 네.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뭐랄까 더 구체적인 근거나 아니면 지목되는 인물 같은 게 있나요? 이 기록들은 상당히 구체적인 편입니다. 그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라든가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같은 이름들이 직접 언급되고요. 아, 실명요? 네, 특히 정진석 전 실장 같은 경우는 PC나 프린터, 심지어 이메일 계정까지 싹 다 파비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지시 혐의요? 네. 그리고 대통령실에 파견 와 있던 공무원들에게는 전원 복귀 명령을 내리면서 자신들이 생성한 자료는 남기지 마라. 컴퓨터는 깨끗하게 포맷해라. 이런 지침이 있었다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이야, 포맷 지침까지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었군요. 근데 이게 단순히 행정자료 삭제 이런 차원에 넘어서 정보기관까지 동원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네요. 이건 좀 심각한데요? 네, 바로 그 부분이 정말 심상치 않은 대목입니다. 자료에 따르면요. 대선을 불과 한 2주 정도 앞둔 시점이었는데 국군 방첩사령부, 그러니까 방첩사 요원들을 동원해서요. 방첩사요? 군 조직을? 네. 대통령실의 하드디스크 같은 저장 장치를 물리적으로 파괴하려고 했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물리적 파기요? 네. 심지어는 27일까지 파쇄하고 28일에는 방첩사가 와서 그 부품들을 수거해 가라는 식의 아주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거론되고 있어요. 와, 27일, 28일 날짜까지 군 정보기관 동원 시도 의혹이라니 그럼 이 자료들은 이런 일련의 행위들을 법적으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건 단순한 인수인계 미흡 이런 거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 같은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 문서들을 보면요. 이런 행위들을 단순 과실이 아니라 명백한 위법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그리고 대통령 규령물법 위반 같은 잠재적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거죠. 범죄 행위로요? 네. 더 나아가서 일부 자료에서는 혹시 이게 뭐랄까 내란 관련 증거 같은 걸 인멸하려 하는 건 아니냐 이런 가능성까지도 제기하고 있어요. 상당히 심각한 주장인 거죠. 민주당 측에서는 이미 대선 전부터 이런 문제를 경고했었다. 하지만 당시 대통령실은 부인했었다. 이런 내용도 덧붙여져 있습니다. 자료 파기나 시스템 마비 시도 외에
또 다른 문제도 지적되는데요. 인력 문제, 그러니까 소위 알박기 논란이죠. 네, 그렇습니다. 임기 말에 자기 측 인사를 주요 자리에 앉혀서 새 정부를 견제하려는 그런 행태를 의미하는 거죠. 네, 알박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자료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했던 정무직이나 별정직 공무원 수십 명이요.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사직하지 않고 자리를 계속 지키면서 새 정부의 원활한 인사라든가 업무 수행을 방해했다는 주장입니다. 아, 사직을 안 하고요. 네, 이 자료들에 따르면 일부는 출근조차 제대로 안 하면서 급여는 꼬박꼬박 수령했다, 이런 비판도 있고요. 이런 상황 때문에 새로운 이재명 정부 직원들이 엄청난 과로에 시달리다가 쓰러지는 일까지 있었다고 언급됩니다. 과로로 쓰러지기까지? 네, 강우식 비서실장이 직접 병문안을 갔다는 구체적인 사례까지 나오죠. 그렇군요. 그럼 자료 파기, 시스템 마비 시도, 인사 방해까지 이걸 다 종합해보면 이 자료들이 제시하는 그림은 상당히 신박한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공해 주신 이 자료들에만 기초해서 본다면요. 이 일련의 사건들은 그냥 정권 교체기에 흔히 있을 수 있는 그런 갈등 수준을 훨씬 넘어선 아주 이례적이고 심각한 상황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례적이고 심각하다. 네, 국가 시스템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어떤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 즉 국정방해, 헌정질서 파괴, 좀 더 나아가면 쿠데타 시도에 준하는 행위였다, 이런 시각까지 담겨 있는 거죠. 쿠데타 시도라는 표현까지.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고 책임자는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아주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희는 대통령직 인수 과정에서 벌어졌다고 주장되는 이 조직적인 방해 행위에 대한 여러 자료들을 살펴봤습니다. 자료 삭제와 시스템 마비 시도, 또 인사 관련 논란, 심지어 군 정보기관 동원 의혹까지. 정말 국가 운영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위법 행위라는 주장들이 있었고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었죠. 네, 확실히 제공해주신 자료들을 통해 보면 통상적인 정권 이양 과정과는 거리가 먼 상당한 파열음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료에 담긴 주장대로라면 이건 단순히 한 정권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 시스템 자체에 대한 어떤 도전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생각해볼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특정 정치적 상황을 떠나서요, 만약 권력에 넘어가는 이런 시기에 국가의 공식 기록과 디지털 인프라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또 광범위하게 훼손될 수 있다면 이 디지털 시대의 정보 기록의 영속성, 그리고 그 기록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더 고민해야 할까요?